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고 통합민원팀을 만드는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대응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감이 신고자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고 소송 비용과 심리치유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도 금지합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을 교육청이 법적 대응하는 교권보호 전담팀도 확대합니다. 또 민원 응대와 답변 거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개입해 해결하는 통합민원팀도 교육지원청에 설치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 조치하는 등 이제는 선생님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문제행동 학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별도 공간으로 분리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심리검사와 상담 등의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보완점을 지적했습니다. 퇴실 조치한 학생을 돌볼 학교 내 공간과 전담 인력을 늘릴 구체적인 방안이 빠졌고 교실 밖 공간에 대한 마련, 해당 학생을 돌볼 수 있는 학교 내 전담 인력에 대한 충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입학 전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는 학부모들과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서 검사라든지 나중에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약간의 서약서 개념을 학부모님들이 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민원팀 신설 등으로 교육청과 지원청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인력과 예산 문제, 악성 민원을 가릴 세부 기준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왔는데요. 명예직인 만큼 이들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보수는 없지만 그만큼 지역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홍보대사 위촉에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곳은 충주시와 괴산군입니다. 충주시는 충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축구선수 구자철 등 9명을, 괴산군은 지역 출신의 성우 박기량 등 11명의 홍보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충청북도는 16명, 진천과 옥천,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도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포함한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홍보대사의 경우는 무보수 명예직. 하지만 별도의 보수가 없는 만큼 지역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홍보대사들의 공식적인 지역 홍보활동은 없었다고 답했고, 지난 5월 청주시는 2명의 가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지만 이들의 지역 홍보활동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배구선수 김연경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단양군도 위촉 시기 지금까지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출연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는데 출연료로 지급한 사례가 없어요, 최근에는. 음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6명의 홍보대사 모두 활동 기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섭외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수월하니까 적극 활용하래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자. 반면 증평군은 올해 개청 20주년 행사에서 배우 박보영과 가수 박군이 무상으로 기념영상을 제작하고 팬클럽 회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는 등 비교적 유명 홍보대사의 이점을 잘 살리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등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가 참사의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참사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지만 파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피해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유족은 성폭행 사건에 있어 검찰이 계부의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데 대해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인에 도전하는 충북 지역 여야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이 나왔고 민주당은 중앙과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동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삼성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공약한 김 부위원장은 당내 전략 공천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 인물론을 띄웠습니다. 김동원은 정치에 관한 한 싱싱하고 참신한 신인입니다. 구태의연하고 낡은 구식 정치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원일 청주대 생활체육학과 교수가 출마를 선언하고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은 다음 달 말 공직을 나와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듭니다. 충주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인물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전 도의원은 청주 농구 이전 등 선제적 공약을 발표했고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여당 단체장의 오송 참사 책임론을 부각하며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당내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의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한 김시진 청주상당 청년위원장이 첫 단식 주자로 나섰고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출마 예상 지역인 오창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래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여야 예비주자들이 인물과 정치의 변화라는 간판을 앞세워 현역 정치인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다음 달 20일 열리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앞두고 어가행렬에서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역할을 맡을 일반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역 배우들을 썼는데요. 시민 참여형 축제라는 취지에 맞춰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정약수축제, 청주의 대표 축제로 거듭날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홍호표 기자입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사흘간 청주시 내수읍 초정행궁 일원에서 열리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는 조정에서 초정으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 참여의 유도입니다. 이를 위해 초정약수 축제의 백미인 어가행렬에서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역할을 맡을 일반인을 뽑기 위해 전국 공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역 배우를 발탁했다면 전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공개 오디션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역으로 뽑히면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다음 달 2일 서울 광화문 광장, 22일 초정행궁에서 두 차례 펼쳐지는 세종대왕 어가행렬에서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선발 기준은 저희가 우선 서류 면접도 보지만 면접을 통해서 이 역할에 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 참여 부탁드려요. 축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음 달 18일부터 23일까지 초정행궁 입구부터 증평 방향 초정약수로 일대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에 초점을 둔 세부 매뉴얼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올해 무심천 벚꽃축제에서 인기를 끈 푸드트럭과 궁중음식인 골동반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에는 이찬원과 원슈타인이 등장합니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에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행사도 풍성해지면서 다음 달 6일 개막되는 2023 청원생명축제와 더불어 청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는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추진단은 어제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북부권 의료 사각지대소와 공공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충북대병원은 최첨단 미래형 스마트병원으로 건립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북부권 권역심내혈관센터와 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와 국가기록원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하병필 국가기록원장, 조윤영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직지특구에 건립 중인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재정 운영을 맡고 청주시는 시설 관리와 유지를 담당합니다. 10여 년 동안 건축이 중단돼 방치돼 왔던 제천 1산업단지에 전문의약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휴원스가 공장을 신설합니다. 제천시는 휴원스와 제천 1산업단지 26,000제곱미터 부지에 3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휴원스는 지난 1965년 광명양품으로 시작해 국내 유일의 미국 FDA 승인 수출 기업으로 성장한 제천의 대표 기업입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